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그야말로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대한민국 자본주의의 한 장면에서 시작합니다. 혹시 타이밍의 예술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보통은 로또 당첨되거나 기가 막힌 순간에 주식을 샀을 때 쓰는 말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룰 이 타이밍은 예술을 넘어선 무언가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환호의 시작이었고, 누군가에게는 절망의 구렁텅이였으며, 또 누군가에게는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탈출구였던 사건, 바로 대한민국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에서 벌어진 기막힌 1월의 기록입니다. 자, 상상해보세요. 2026년 1월 8일입니다. 새해 벽두부터 삼성전자가 엄청난 선물을 들고 옵니다. 1,800만 주, 무려 2조 5천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사들이겠다고 공시를 때린 겁니다. 2조 5천억 원. 이게 어느 정도 돈인지 감이 오시나요? 웬만한 중견기업 수십 개를 통째로 살 수 있는 돈이고, 서울 시내 금싸라기 땅에 빌딩을 몇 채나 올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거액입니다. 개미 투자자들, 그러니까 우리 주주들은 난리가 났죠. 드디어 삼성이 주주 환원에 나서는구나, 역시 갓성이다 하면서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주가요? 당연히 들썩거렸죠.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다음 날인 1월 9일, 이 축제에 아주 찬물을, 그것도 얼음물을 양동이째로 들이붓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삼성가의 큰어른 홍라희 전 관장이 삼성전자 주식 1,500만 주를 시장에 내놓겠다고 발표한 겁니다. 금액으로 치면 약 2조 원어치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멈춰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거 정말 어처구니가 없지 않아요? 엉이제나요? 하루 전날 회사는 2조 5천억 원을 써서 주식을 사겠다고 하고, 그 다음 날 오너 일가는 2조 원어치를 팔겠다고 합니다. 누가 봐도 그림이 딱 나오죠. 회사가 앞에서 끌어주고 오너가 뒤에서 엑시트하는 이 환상적인 복식조의 플레이. 정말 대놓고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싶을 정도입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벌써 이런 말이 돌아요.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이 아니라 홍라희 전용 자사주 매입 아니냐고요? 자, 이제부터가 본 게임입니다. 이 기묘한 타이밍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 그리고 이 사건이 우리 같은 소액 주주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아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세요. 오늘 이야기는 정말 맵습니다. 먼저 1월 8일로 돌아가 봅시다. 삼성전자가 내세운 자사주 매입의 명분은 아주 그럴싸했습니다. 임직원들에게 성과 연동 주식 보상을 해주고 인센티브를 주식으로 지급하기 위해 주식을 확보하겠다는 거였죠. 말만 들으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고생한 직원들 현금 대신 금전적 가치가 높은 우리 회사 주식으로 챙겨주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와, 삼성 직원들은 좋겠다. 회사가 직원들을 정말 아끼네. 이런 소리가 절로 나오죠.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자사주 소각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보통 주주들이 좋아하는 자사주 매입은 사고 나서 불태워 없애버리는 소각입니다. 그래야 남은 주식들의 가치가 올라가니까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냥 사서 들고 있겠다는 겁니다. 주당 가치가 올라가는 효과는 미미한데 회사의 현금 2조 5천억 원은 밖으로 나가는 구조인 거죠. 그런데 이 착한 명분의 유통기한은 딱 24시간이었습니다. 다음날 홍라희 전 관장의 매각 소식이 들려오자마자 시장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싸늘해졌습니다. 홍 전 관장 측의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상속세 내야 하고 대출금 갚아야 한다는 겁니다. 네, 개인적인 사정이죠. 수조 원의 세금을 내야 하는 그 고충 이해 못할 건 아닙니다. 그런데 왜 하필 회사가 대규모 자사주 매입을 발표한 바로 다음 날일까요? 자, 여기서 아주 생생한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아주 귀한 맛집에 줄을 서 있다고 칩시다. 갑자기 식당 주인이 나와서 오늘 재료 아주 좋은 거 들어왔습니다. 제가 직접 돈 들여서 최고급 고기 사왔으니까 기대하세요 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사람들은 환호하면서 더 몰려들겠죠?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바글바글해지니까 주인집 사모님이 뒷문으로 슬그머니 나오더니 자기가 미리 챙겨둔 고기 꾸러미를 사람들에게 비싼 값에 팔아치우고 유유히 사라지는 꼴입니다. 이거 기분이 어떠세요?
아, 사모님이 급전이 필요하셨나 보다 하고 웃어넘기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이거 우리 꼬셔서 자기 물건 팔아치우려고 짜고 친 고스톱 아니야? 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게 당연합니다. 실제로 수급 측면을 보면 상황은 더 기가 막힙니다. 삼성전자가 시장에서 주식을 사들이는 수요가 생기니까 홍 전 관장이 던지는 어마어마한 물량이 시장에 나와도 주가가 폭락하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겁니다. 만약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 발표가 없었다면 2조 원이라는 미사일급 물량이 시장에 투하되는 순간 삼성전자 주가는 그야말로 스탈링을 싸대기 갈길 정도의 아수라장이 됐을 겁니다. 결국 회사의 돈 2조 5천억 원이 오너 일가의 주식 처분을 위한 방탄조끼 역할을 해준 셈입니다. 회사는 임직원을 위한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오너의 현금화를 가장 안전하고 깔끔하게 도와준 꼴이 된 거죠. 더 웃픈 건 삼성생명의 주가였습니다. 여러분, 삼성생명 주주들은 그야말로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집 안거실에서 편하게 쉬고 있는데 천장에서 벼락이 떨어진 수준이에요. 삼성생명은 삼성전자의 지분을 엄청나게 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배당을 많이 주거나 주가가 올라야 삼성생명도 먹고 사는 구조죠. 그런데 오너 일가가 삼성전자 주식을 던진다는 건 무슨 신호일까요? 시장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 이제 삼성전자가 예전처럼 배당 잔치를 하거나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세게 밀어붙일 동력이 약해지겠구나. 왜냐고요? 주식을 파는 사람이 우리 회사 주식 앞으로 더 오를 거니까 사세요 라고 하겠습니까? 대주주가 파는 건 지금이 비쌀 때다 혹은 앞으로 더 오를 기대감이 낮다는 강력한 부정적 시그널로 읽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는 회사가 밑에서 받아주니까 겨우 버텼지만 그 방어막이 없는 삼성생명은 그대로 직격탄을 맞고 고꾸라졌습니다. 오너 일가의 세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회사가 움직였는데 그 여파로 엄한 계열사 주주들이 피눈물을 흘리게 된 겁니다. 이걸 두고 언론에서는 웃픈 오너 효과라고 부르더군요. 웃기지도 않는 상황인데 현실이라서 슬픈 딱 그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많은 분이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이거 불법 아니에요? 이렇게 대놓고 짜고 치는 것 같은데 검찰이나 금융감독원은 뭐 하나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삼성전자는 이사회 결의 거쳐서 정식으로 공시했고 홍라희 전 관장도 대주주 거래 공시 절차를 다 지켰습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증거요? 찾기 힘들 겁니다. 어차피 한 울타리 안에 있는 가족들이고 회사의 결정과 개인의 결정이 우연히 겹쳤다고 하면 그만이니까요. 자본시장법이라는 게 참 묘합니다. 절차만 지키면 그 속내가 아무리 뻔히 보여도 처벌하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서 도덕적으로도 면죄부를 받을 수 있을까요? 기업의 주인은 주주라고 배웁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보면 과연 삼성이 생각하는 주주에 우리 같은 개미들이 포함되어 있긴 한 건지 의문이 듭니다. 회사의 현금은 곧 주주들의 자산입니다. 그 2조 5천억 원을 기술 개발에 쓰거나 아니면 진짜로 주식을 사서 소각해서 모두의 가치를 높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그 돈이 결국 오너 일가의 세금 납부를 돕는 수급 조절용으로 쓰였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건 주주 친화가 아니라 오너 친화 정책이죠. 진짜 무서운 건 이겁니다. 이번 일로 삼성이라는 브랜드가 수십 년간 쌓아온 신뢰 프리미엄이 깎여 나갔다는 사실입니다. 삼성이니까 믿고 투자한다는 말, 이제는 옛말이 될지도 모릅니다. 삼성이 자사주 매입한다고? 또 누가 팔려고 저러나? 이런 의심이 독버섯처럼 퍼지기 시작하면 그건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치명적인 약점이 됩니다. 시장은 바보가 아닙니다. 한두 번은 속아줄지 몰라도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 결국 등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과 홍라희 전 관장의 매각 사건.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법망은 피했지만 신뢰는 잃은 기묘한 타이밍의 극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임직원을 핑계댔고 오너는 세금을 핑계댔습니다. 각자의 명분은 뚜렷했지만
그 명분들이 만난 지점에서 소외된 건 오직 소액 주주들 뿐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노 일가의 상속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회사가 이 정도 배려를 해주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일까요? 아니면 기업의 자산이 사유물처럼 이용되는 명백한 구태일까요? 분명한 건 이런 식의 운영이 계속되는 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꼬리표는 영원히 떼어낼 수 없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이라는 삼성전자, 그 심장이 누구를 위해 뛰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하루네요.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더 똑똑해져야 하고 더 날카롭게 감시해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그리고 이런 불편한 진실을 계속 알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대한민국 자본시장을 조금 더 투명하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에도 더 흥미롭고 때로는 뼈 때리는 지식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세무사의 퇴근길 라디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